45분 공무원 9급 공무원이 45분 걸려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 면접을 가끔 가요. 외부 면접 가면 45분에 9급 공무원이. 그러면 시험이 45분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판단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초에서 1분이면 끝나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첫인상. 또 하나의 첫인상이에요. 그게 어떨까요? 후반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처음에 봤을 때 오늘 봤었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아니세요? 물론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6년을 강의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신학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은 있지만 그쪽에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자유분방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나 봐, 얼굴. 그러니까 살아가는 대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저는 어떨까? 강의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저는 제 꿈이 이런 겁니다. 88세까지 강의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아요. 왜? 120세까지 산다, 200세까지 산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질적인 삶이 어떤 걸까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우리가 융합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압축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 1년 전에 똑같이 보여줬던 사진이에요. 태양 보이죠? 네. 자, 해가 뜨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빨리 대답한 사람 바보인 거 아시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더 바보인 거 아시죠? 자, 다수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뜬다, 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다수결입니다. 길 건 없습니다. 해가 진다. 자, 느리시고요. 해가 뜬다. 자, 손 안 드신 분 2분. 눈치보다 이렇게 하신 분. 자, 손을 들 때도 고개보다 위로 드는 습관들 필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해가 뜬다 하십니까? 네. 자, 그럼 거기까지는 제가 채점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뭘까? 무슨 대담한 심보로 해가 뜬다 진다를 찍을 수 있었어요, 이거를? 노을 때문에 예, 그런 학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이건 2014년도에 제가 충남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충남이에요. 태안에서. 그럼 해가 뜹니까 집니까? 확실해졌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2014년도에 6월 13일 날 05시 15분에 해가 뜨는 사진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서해안이다라고 하면 해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해안이다라고 하면 해가 뜬다고 착각에 빠지지만 태안 앞바다에 가면 동쪽을 바라보면 한반도가 안 보이고 해가 뜨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서쪽은 해가 져, 동쪽은 해가 떠. 그러면 꼭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송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1월 1일 날 되면 꼭 12월 30일 날 새벽에 꼭 어딜 가요? 어디 가요? 어디? 정동진. 그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아니, 거기서 해가 뜰 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까? 하와이 가셔야지, 그러면. 더 빨리 뜰 거니까. 그럼 거기도 뉴질랜드 가셔야죠. 더 돈이 많으면 어떨까? 해가 뜰 때 계속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죠? 그거는 미친 짓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12시부터 출발해. 엄청 막히죠? 짜증에 짜증을 부려가면서. 그죠? 가가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도착했는데 그 다음 또 짜증, 뭐 주차할 때 짜증. 해가 뜰 때 사진 찍으러 오니까 뒤통수 하는 걸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어쩌죠? 해가 뜬 사진 찍으면서 막 울면 우리 잘해보자 야 하고 하다가 나올 때 또 짜증. 배가 고프니까 해장국 집에 갔다 사람 많다고 짜증. 돌아올 때 막힌다고 짜증. 다시 집에 아까 안양까지 오니까 오후 3시 됐어요. 어떨까? 힘들어서 잠을 자기 시작하지요. 그게 1월 1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1월 1일 날 무슨 양띠에 무슨 애 봐도 좋을 수 없어요. 그게 1월 1일의 모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가 좋아요? 각자 집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패러다임에 빠져야 되는데 선입견에 빠지게 되는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죠. 둘 중에 하나라고 보인다는 거. 루빈의 술잔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원료 적게 들이고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이거죠. 그죠? 흰색은 어떤 거냐면 술잔이고 검은색은 얼굴이죠.
어떤 게 먼저 보인다라고 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제가 12월 달이나 밤의 문화, 술 문화 보면 다 싸우는 게 바로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둘 다 맞아요. 그죠? 단지 다를 뿐이죠.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죠. 그 다음에 속쓰리니까 해장국 먹으면 또 싸우죠. 또 다시 싸워야 되니까 또 술 한잔 또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계속 다람쥐 뒷바퀴를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왜 빨라지는지 아십니까? 빨라지는 이유는요, 비전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면서부터 비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냐면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야, 내가 못한 거 아들 딸 네가 해라, 이런 거 할 때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인생,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 세상에 쓰레없는 말 이런 거예요. 아들 같은 뭐라고 그래요? 사위?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딸 같은?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떨까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면 어떨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건 맞지가 않죠.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딸은 딸, 아들은 아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융합적인 에너지는 빨리 없어지게 될 거니까. 인문학이라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문학이 대세죠, 우리나라가. 인문학 강좌 참 많죠. 오늘 웃음치로 이 모인 것도 인문학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인문학인데요? 봐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인문학 하고 다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하고 있는데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손 딱 들고 교수님. 그런데요, 오늘 인문학 강의를 들어왔는데 뭐가 인문학입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참 이상하죠. 그렇죠? 대학 입시, 저도 뭐냐면 대학 입시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전문가죠. 학종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 딱 보면 첫 보면 알아요, 그냥. 얘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뭘 가지고 학생부와 샘플에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딱 얼굴 딱 바라보면 이미 다 끝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래서 코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봤을 때 뭐가 인문학이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공부 잘할 어때? 취업 잘하기 위해서 문과갑니까 이과갑니까? 이제 문이과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존재해요. 고1부터 문이과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입시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과를 가는데 안 가는 곳이 있죠. 어디? 자연과학대는 안 가요. 왜 그럴까? 취업이 안 되니까. 순수과학이라고 하죠. 안 가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가장 기본 본질적인 부분에 바닥이 나게 되면 그저 좋아서 배우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하다 보면 나의 주관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본질을 찾아가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본당을 찾아오시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이 자리 아까 처음 말했죠. 이 자리가 좋으니까 강의가 좋으니까 오셨다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엔 이 시간이 너무도 아까워요. 맞죠? 맞아요. 할 일도 많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따져본다면 내가 찾아서 이걸 어떻게 내 인생에 활용할 것인가. 강의 보세요. 제가 무슨 주제로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에다 접목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꾸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문학을 하나로 딱 따지고 난 다음에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정확히 정리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인문학의 반대가 바로 뭘까? 따라해볼까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네 가지가 뭐예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공통점 뭘까? 네 가지. 자연이 들어갔어요, 지금. 자연. 어떤 걸까요? 자, 퀴즈 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8,848m예요. 거기 제가 가서 8,848m라 2m 돌담을 쌌어요. 그러면 해발의 높이가 높아져요? 왜 안 높아질까요? 2m 쌌는데 왜 안 높아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인공적인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것. 다시 말해볼게요. 자연과학은 어떤 겁니까? 인간이 손을 대지 않는 그대로의 형태를 사용해요. 인문학은 뭘까요? 그러면 사람의 손을 탄 거예요. 사람의 손이 탄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인문학이에요. 그럼 웃음 치료는 원숭이가 해야 안 해요? 하하하 해야 안 해요? 고릴라가 해야 안 해요? 폭성 탈출에도 웃음 치료 검사는 없었어요. 그죠? 그럼 바로 뭘까? 인문학, 웃음 치료는 인문학이 맞는 거죠. 그럼 내가 각자 하고 있는 업들 있죠 지금? 그렇죠? 어떤 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봐봐. 꼭 그러실까 봐. 가정주부라는데 벌써 가정주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정주부를 통계를 해보니까 월 급여가 얼마예요?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당당하게 어떻게 될까요? 100단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뻘쭘하는 그 순간 뻘쭘한 직업이 되고요. 그 분야에 아마추어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주부가 있기 때문에 커리어 우먼이 살아나는 거죠. 가정주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 누구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옛날부터 했던 말이 가정에 누가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 어머니, 여자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는 안 그랬을까? 아니에요. 공평했어요. 언제부터 변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일제시대 때부터요. 안 좋은 부분. 그 다음 우리가 어떨까? 우리 앉아 계신 분은 뭐 뻔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9이라 잘 모르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그때 흔히 말하는 공순이라고 하는 거. 제일모방 뭐 이런데. 양평동에 뭐 평화시장 이런데.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는 미용사.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동생들 학비대 주느라. 그러니까 그 힘이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의외로 뻘쭘해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맞죠? 네. 눈물이 나.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떨까? 우리 마음에는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엄마 얼마나 속상할까? 설사 철없이 뭐라고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그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돌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때 어머니들한테 엄마 나 힘들어 그럼 그 어머니의 태도가 어땠을까? 우리 상령이 힘들었지라고 했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순간 그 어머니도 무너질까봐 뭐라고 했을까요? 뭐가 힘들어 있냐나 주먹 깎자!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자라!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2년 전에는 그때 욕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우리 상령이 잠잘 때 어땠을까요? 눈물을 또 흘려서 쓸 어머니. 그럼 지금 우리는 어때야 될까? 2019년도 11월 달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떳떳해야 돼. 왜? 나는 인문학자에 다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단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소매치기, 제비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인문학이다라고. 인문학은 휴먼 사이언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그냥 볼게요.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라고 해서 스투디아는 스타디예요. 스타디. 후마니타스는 영어의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우리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휴머니즘을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됐죠? 그럼 이 자리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문학을 배워서 끝난 게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그래요. 그걸 줄이면 우리나라 말로 인간성 개발이라고 해요. 웃음 치료가 왜 필요하죠? 행복하기 위해서죠. 왜 행복할 건데?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본질이 뭔데? 인간성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치매 예방을 왜 해야 돼? 여기 아마 치매 예방을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책 글자 와가지고 쭉 봤어요. 치매 예방을 왜 하려고 그래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가져가기 위해서. 왜 가져갈까? 그래야지 나도 행복하지만 나를 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치매면 내 주위에 가져온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같이 공부해야지 즐겁게. 그게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르테스 리베랄 레스라고 하는 그런 과목의 자유교과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직조, 병기, 항해, 농업이 들어가 있죠. 수력, 의료, 연극, 이 안에 웃음 치료가 들어가요. 스피치는 전체 다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갔어. 수사라고. 스피치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해. 그 스피치는 어떤 거냐면 이런 스피치는 별로 좋지 않아요. 남 앞에 자신감을 생기는 법, 상대를 설득하는 법, 이런 건 스피치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고 왜곡된 거예요. 제대로 된 스피치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스피치법이에요. 왜? 적절한 얘기를 해줄 때 나는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상대를 제압하고 떨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스피치의 목적은 자신감 확장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아까 말했잖아요. 50년대 60년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가지고는 지금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탈피하셔야 돼요. 탈피라는 그런 개념에서 내가 나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본질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봐봐요. 아이들 리틀 포레스트라고 있고요. 삼시세끼 많이 보셨죠? 이렇게 나는 어부다, 나는 농부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야 될 그런 프로그램일까?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왜?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의 전철역을 트램이라고, 트램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장거리 듣긴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내리자마자 뭐부터 보여요? 녹색의 프롬이 먼저 보이죠. 우리는 뭐가 보여요? 백화점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 상당히 잘못된 거거든, 이게.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면 여의도에 이제 어떨까? 농사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적인 접근도 있지만 이제는 어떨까? 이산화탄소의 규제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미세먼지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겠거든요. 이제 농사는 어떤 농사냐면 수확하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나눠주고 힐링을 위한 농사가 되고, 농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하는 걸까요? 치매 어르신들, 복지관의 어르신들, 지금까지 강의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도시는 누가 프로그램에 쫙 들어가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3년 후에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자연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가까이 가고자 하는 아담과 이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본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힐링 원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고, 아까 말했던 치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치료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쓰지를 못해요. 의사들이 뭐라고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뭘까라고 하다가, 그래서 어떨까요? 치유 농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유기농업 기능산 이런 거 자꾸만 3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였고 2가지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융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걸 생각하게 됐던 거죠.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원의학을 공부했고 그쪽에 일을 하고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와서 전혀 다른 일을 했다라고 생각됐는데, 그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융합된 것을 사회에서 요구하더라고요. 이 양쪽을 다 같이 공부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떨까? 날개가 달린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도시농업 만들어졌죠. 스피치 인문학은 있죠. 이거를 유도의 하나를 딱 끌어오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의왕시에다 적용해봤어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도시농업과에도 해봤고 평생교육과에도 해봤는데 다 성공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 출판사 교과서 만드는 회사죠. 거기서 30강으로 이야기가 있는 텃밭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초중고 선생님들의 연수 교육을 해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일선 학교에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 텃밭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또 파급이 될까요? 각 교육청 단위로 해서 어떨까? 각 학교가 의뢰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는 어떨까요? 선생님들을 파견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장르들이 거대한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자연이나 식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독서 프로그램의 낯익은 얼굴이 여기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독서가 기본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많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장되는 속도가 더딥니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바로 읽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면 저는 어떤 어르신들 많냐면 80세 되신 어르신이 눈이 침침해서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책을 읽고 자꾸만 참가를 하시니까 어떨까? 눈이 좋아지는 경우도 봤어요. 결국 어떨까? 사람의 능력은 뛰어나요. 내가 뭔가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갖게 되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단순한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눈을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냥 눈 좋아져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봐야지 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확한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죠? 집에서는 절대 앞치마 안 저르고 그냥 하는데 이게 상자 텃밭 만들기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아파트의 베란다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이거 자체가 완제품을 보내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곤조곤 얘기해주면서 대화 나누면서 상대 심리 판단도 하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도 깨우치게 하면서 자꾸 자존감도 높여주면서 잘 길러봐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집에 가서 상추도 따먹고 그렇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제 새로 나온 말이 어떤 거예요? 반려식물.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이제 이게 무슨 꽃이에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할미꽃까지 이게 무슨 꽃이에요? 얘는 초롱이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식물을 보고 이름 모른다고 쭈뼛쭈뼛할 필요 없어요. 식물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되지 그냥. 그거 모른다고 뭐가 부끄러워요?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단지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뿐이죠. 이거는 의왕에다가 리시움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했던 인문학을 했던 교육 공간을 리시움이라고 그래요. 연세대학교 캠퍼스 고려대군요. 리시움이라고 해요. 리시움관. 거기서 나온 곳인데 리시움이라고 하는 걸 따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스피치와 도시농업을 결부해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봤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자꾸만 이런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놓은 것이. 앞에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근린공원이라고 아시나요? 근린공원은 그냥 어떨까요? 그냥 그 아파트 안에 또 아파트 단지별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벤치도 있고 그네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죠. 거기에 텃밭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예, 금지하게 경작을 못하게 되죠. 의왕의 청계동의 전국의 최초로 근린공원 안에 텃밭이 만들어졌어요. 설계를 제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로 세로 짠 게 아니라 이렇게 부채꼴 모양. 그 옆에는 여기는 어디냐면 덕장초등학교 여기는 4차로 대로변. 여기는 축구장이 있어요. 아이들. 이거를 실제로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 모습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텃밭을 이루는 거죠. 조건을 답니다. 저는 상무농법. 첫 번째 어떤 농약 전에 꼭 나와야 될 거. 비닐 멀칭하는 거.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농약. 세 번째 뭐요? 무화학비. 그런 다음 뭘 하는 걸까? 그러니까 마요네즈 뿌리고 막 이런 거 별짓을 진딧물 없애려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또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스러워하기를. 근데 신기하게 토마토는 안 따가요. 이게 그렇게 의식이 많이 발전해요. 그냥 뭐 따먹어도 되고 사실은요. 근데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 제가 또 이게 딱 얘기했죠. 몇 명이 하냐면 17개 가정이 78명을 시에서 모집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다 라고 작년에 만들었고 올해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매지 않고 하는 강의 먼저 입니다. 여기다가는 어떤 걸 하냐면 이런 거 봐요. 웃음치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하면 막 깽가리 막 복잡한 노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도 안 갖게 되고 관현악 연주, 클래식, 그 다음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신앙송. 그 다음에 아마추어라더라도 어떨까요? 스토리텔링,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해봐요. 발언대를 집어넣어요. 무대 안 만들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았어요. 막 요란한 스피커 소리보다 잔잔한 소리 들리니까 그 소리가 더 좋아요. 어떻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옆에 또 사람이 막 이렇게 때려 이렇게 막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밝고 우리나라는 너무도 소리가 커지고 그렇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유럽 같지 않아요? 저는 유럽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 안에 많은 문화를 해서 팜파티라고 하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신중년 원예교육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내년도 합니다. 의원실에서 몇 개 과천시도 아마 할 예정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안에 원예 해설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다양하게 좋아요. 이 안에 제가 이제 내년에는 그리고 여기 몇 분 해가지고 웃음치료 좀 집어넣고 다양하게 좀 시트를 넣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건강 넣고 재무 넣고 관계, 릴레이션십, 경력, 그 다음에 자기소개 수능 방법에 다시 집어넣어서 5060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을 한번 설계해 봤는데 올해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융합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꽃꽂이도 해보고 화관도 써보고 여기는 다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들도 뭐를 하냐면 이렇게 비전 스쿨을 제가 많이 해요. 꿈 목표를 함께 해주는. 그 안에 또 어떻게 하냐면 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앞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테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소품이죠. 이렇게 다육이 가지고 이거 집에 가져오면 굉장히 애지중지 잘 기릅니다. 왜? 얘는 똥도 안 싸지, 칭얼거리지도 않지. 그렇죠. 굉장히 어떨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들도 동원해서 이렇게 비전 스쿨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농사를 잘해온 것이 아니라 농사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치유도 되고 옆에 있는 그러니까 또 어떨까 소외된 계층들 있죠. 소외된 계층들을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신저가 다루는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다 농사를 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조건 내가 가르쳐 준다 어르신들한테 안 돼요. 그 어르신들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그 어르신들이 했었던 게 뭘까요? 칠갑산 노래처럼 콩밤매는 안악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제가 그럼 가면 뭐라고 할까? 콩은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요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선배님 이렇게. 선배님 뭐라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꼭 이렇게 하세요. 어르신이라고 하면 화내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뭘까? 내가 약간 미심쩍고 걸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어떨까? 전이 아니면 저의 인생의 선배님이니까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선배님. 자, 이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배울게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의 자녀도 가르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더 배워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걸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독일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클라인가르텐. 들어보셨나요 혹시? 클라인가르텐이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의 형태. 아까 보면 화단에다가 또는 창문 열면 바깥쪽에 또 화분이 있고 반드시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걸어서 3분 이내 녹색 지역이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꼭 MT를 가야지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그죠? 그게 참 가슴 아파. 근데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살림이 더 우거져 있거든. 근데 왜 그럴까? 지나치게 개발하면서 없어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황폐해졌고 열섬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아스팔트 팍팍 퍼져있는. 근데 클라임과 아르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말 농장인데 여기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물을 3분의 1만 기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 꽃을 꼭 심어야 돼. 먹지 않는 거. 어떤 거? 눈으로 양보하는 거. 우리는 어떨까? 배추, 무 뻔하죠. 감자, 고구마, 상추가 안 나오면 서럽죠 우리는. 그다음에 휴식 공간은 꼭 의무적으로 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와의 차이. 다시 말하면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따먹기 위한 목적, 여기는 힐링을 위한 목적.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앞으로? 힐링의 목적. 우리나라 주말 농장 가면 어때요? 아버지 탐방 갔잖아요. 삭막하잖아 막. 참외, 토마토라도 여기 뭐라고 그래? 이게 뭐 아주 유독성 농약이 첨가되어 있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뭐 철조망 만들어 놓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형태를 좀 바꿔 나가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 농업이 어떤 걸까? 따라해 볼까요? 사회적 농업. 아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치유 농업.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표준 모델이고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모델. 그럼 저는 어떨까? 숲빛이가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될까? 다 적용이 돼요. 웃음 치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적용이 됐었냐면 여기에 적용됐어요. 힐링. 단순한 그냥 딱 하나 맞죠? 그죠? 그다음 스트레스 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살림으로 갔고 살림 속에 가서 웃음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뭘까? 이 시대적 흐름의 변화인데 이것이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완성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쪽에 가까웠는데 이쪽은 점점 더 커져서 이게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무슨 답입니까 이거는? 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통은 무슨 통자? 통할 통자. 뒤에는 앞에 통. 즉자는 이퀄이에요. 같다는 뜻이죠. 어떤 얘기예요? 통한다는 얘기는 아프지 않다는 의미고 두 번째 불통, 통하지 않는 것은 아프다. 누구의 말이에요? 자,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아니라 어디 나와요? 동의보감에 나와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의학 책에 이 말이 나와요. 이 통한다는 게 혈액순환 기를 얘기하긴 하겠지만 결국 현대인이 왜 자살에 이르고 왜 웃지를 않고 참 외람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웃음 치료사가 많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웃는 사회에 웃지 않는 사회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실래요? 웃지 않아야지 우리가 돈 벌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이제는 우리가 문화가 정착이 돼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밝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죠? 루마니아, 헝가리 보면 얼마나 자살이 많고 그때부터 막 웃음을 자꾸만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왜 웃고 있지 않을까? 웃고 있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통하지 않아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뭘까? 여러 명 안에서 행복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행복하실까? 혼자 있는 시간이 불현듯 엄습되고 공포감이 올려온다면 어떨까요? 더 많이 오셔야죠. 관계를 맺고 카톡에도 좋은 걸 올리고 반응 보이고 단 10시 넘으면 안 되는 거죠. 10시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11시. 가끔가 새벽 2시로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다른 데 보면 그렇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 우리는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좀 짓겠는데 앞에 이게 뭐냐면 뭘 잘라는 거예요 이거? 바나나. 저 보면 바나나? 바나나인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거의 99%, 거의 100%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캐빈디시 품종이에요. 캐빈디시 품종들입니다. 여기.
이걸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릴까 따져보면 캐빈디시란 품종이 있는데 좀 약간 우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내지 3년 있으면 우리가 먹는 바나나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나의 멸종 시기가 왔어요. 이제 배고플 때 가방에 넣었던 바나나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먹어요. 진짜 못 먹어요. 다 멸종돼요. 78km를 이동하였으며 385시간 3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맞대잖아요. 지금. 멸종된 이유는 바로 뭘까? 따져볼게요. 우리 본당오신 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200명, 300명, 전국에 500명 이렇게 많은 분이 될 텐데 500명이 다 같은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이에요? 그럼 거꾸로 다 달라요? 좋아요. 좋은 분으로 들어가는